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분주한 국내외 상황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이제 YTN의 제작 프로그램을 OTT 플랫폼인 티빙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YTN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국제시사 정보 프로그램 이게 웬 난리지부터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팩트추적까지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이 엄선한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들 지금 티빙에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미국의 정책 변화가 세계 경제와 외교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된 만큼 YTN은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외 영향과 대응에 관한 다양한 분석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내외 상황을 진단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국내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도량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취임식이 있기 전이긴 하지만 이미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행보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 상황을 진단한 보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 현지 시각이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 정치, 경제, 외교 방면의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관련하여 다양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미 동맹, 관세 등 우리가 당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적 입장 변화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생각하게 도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국에도 YTN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보도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YTN 보도국이 어느 때보다 바빴을 연말 연초였는데요. 국제 소식인데다가 취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취임식 특보까지 저희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식이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 2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1시간쯤 앞선 새벽 1시쯤부터 특보가 시작이 되거든요. 취임식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2시 정각에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고 20분 정도 취임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 기자와 전문가가 출연해서 좀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주고요. 저희 특파원들도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러니까 21일 저녁 6시 50분부터 1시간 정도는 트럼프 어게인 한국 경제는을 주제로 특별 대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부 정책 변화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다룬 보도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죠?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다룬 보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기환 앞둔 미국 새해 표정은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분주해진 미국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는데요.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리더십 공백이 차기 정부와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보 분야의 코리아 패싱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향후 정책 변화를 예측해 시청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한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전한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설 것을 예상하며 관련 정보들을 전달한 보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 국제질서 한미 관계 흔들 보도에서는 관세 및 외교 정책 등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시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필요한 협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리더십의 부재에 우려가 있음을 미국 전력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전달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지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사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변화하는 관세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과거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으면 그걸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았고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함께 소개했으면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서 정책 과정의 특징과 상황을 진단한 보도도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놓고 트럼프 진영 갈등 격화, 머스크 전쟁 선포 보도에서는 외국인 전문직 비자 정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조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술 혁신을 중시하며 외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 동조했지만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직 비자를 둘러싼 트럼프 진영 내부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면서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로 인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력에 대해서 전망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보도와 더불어서 H-1B 비자 정책이 무엇인지 화면 그래픽으로 부연 설명함으로써 시청자가 현재 갈등 상황을 촉발한 비자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H-1B 비자 정책에 대해서 스티브 배넌과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두 세력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하나의 보도에 할당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보도의 경우 트럼프 진영 내의 갈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목적이 있으리라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이에 향후 이민 정책에 초점을 맞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H-1B 비자 정책의 도입 맥락,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의 입장, 그리고 현재 트럼프 진영 내의 해당 비자 정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 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후속 보도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국내나 국제사회 이민 정책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현 정부 정책 철회 방침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고수 상황을 대조하며 두 행정부의 정책적 충돌을 상세히 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책 뒤집기 대 바이든 대못받기 대선 연장전 제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석유, 가스 시추 확대 공약을 내세우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미 연안에서 신규 원유, 가스 시추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해 두 행정부의 정책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두 행정부가 에너지,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주요 이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대조해 볼 수 있었는데 시청자가 정책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 시기마다 정책 변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 불허,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 더 강화 보도에서처럼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정책 변화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영향과 같은 실제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거래 중심 외교를 표방하며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그린란드 눈독에 들끓는 유럽, 주권 침해 안 돼 보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밝히면서 주권 침해를 우려하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갈등이 심화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편입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유럽 관계 국가들의 반발과 반응을 전합니다.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 왕실을 긴급 방문하였고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등에는 외교적으로 협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독일 총리 그리고 프랑스 외무장관, EU 대변인 등 국제사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를 통해서 유럽 측의 긴장 수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에 관한 발언이 단순한 외교 논쟁이 아니라 심각한 주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유의미한 보도입니다. 다만 그린란드를 두고 벌어지는 외교 갈등의 촉발 원인 그리고 맥락, 이를테면 트럼프 당선인이 주목하는 그린란드의 전략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그린란드의 기존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전달했다면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주제가 생소하게 느껴졌고 국제정치, 경제, 지정학적 전략과 연관돼 복잡하게 이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란드 매입 시도의 경제적, 전략적 배경을 분석하는 보도를 추가해 주었는데요. 기후변화가 가져온 트럼프의 땅 욕심에서는 그린란드 매입 시도의 배경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원 개발과 새로운 해상 항로의 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청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이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전략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에 글로벌 경제 걱정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에 따른 세계 경제 변화를 주목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YTN 국제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목한 첫 번째 보도는 트럼프 관세 역효과, 역대 최대 수출인데 미국 무역은 적자 제목입니다. 미국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역설적으로 미국을 배제하는 무역을 확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경제학자 등 전문가의 코멘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관세 정책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미국 내 반응,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서 업종별 영향과 소비자 물가의 영향 등 장기적인 관세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다루는 후속 보도도 기대하게 합니다. 기업 차원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삼성 SK는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보조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러한 재검토 움직임으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도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가 기업들의 전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좀 더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전했던 YTN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 혼란 속 트럼프 2기 출범 최악 시나리오 보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국내 정치 혼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 전문가의 지적을 전하며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트럼프 2기 시범 케이스 전락 우려에서는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한국을 시범 케이스 삼아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국내외적으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보도가 위기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중간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코리아 패싱, 최악 시나리오 등의 표현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기회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시청자가 균형 잡힌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보도가 있습니다. 앤디 김 한국은 대치 상황, 정치적 야망 채워선 안 돼 제목의 내용인데요. 이 보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 정치인의 입장과 전망을 알립니다. 한국계 정치인 중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이 아태 지역 기자들과 진행한 기자간담회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간담회에서 앤디 김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국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혜택 등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미국이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님을 확인시켜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제관계 변화에서 대비하고 예상할 점을 미국 정치권 내부자의 의견으로 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이 해당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앤디 김의 정치적 입장이나 입지, 그리고 아태 지역 기자간담회의 의미 같은 맥락 정보를 덧붙여서 전달했다면 뉴스의 정보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보도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로 국내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또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FT 트럼프 2기 앞두고 한국 대응 미비, 한국 기업 악영향 우려 보도에서는 미 언론 보도를 인용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응할 정책적 구심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투자한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며 외교적 지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던 만큼 앞으로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반영한 실태 보도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당분간 경제 상황을 꾸준히 살피는 YTN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시청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언론에서 ABC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Anything but Clinton. 그래서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만 아니면 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고 트럼프 2기도 비슷합니다. 바이든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보편적 관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대통령이 됐던 지난 2017년도 우리나라가 비슷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만 2번 하고 만나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들이 좀 더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대응 모색을 위한 실태 보도 이어가 주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보도는 정책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론을 강조한 보도는 정부와 기업의 대비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강조에 그치지 않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경제 및 외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 보도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아미 박사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이해 돕는 나침판 역할 해주기를.
시의성과 정보성을 갖춘 보도는 시청자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 방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전하는 YTN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관계자 목소리를 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심도 있게 해석하는 국제 보도를 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한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군 정찰의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대북 탐지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군 정찰의성 3호기를 발사해 정상 궤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8시 34분쯤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 위성 3호기가 발사됐고 51분 만에 정상 궤도로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 독자 기술로 개발된 이번 합성 개구 레이더 사 위성 계획이 성공하면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로 지난해 발사한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위성 1호기와 함께 첫 군집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군에서 발사한 정찰위성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이후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대북 탐지망 강화를 위해 발사된 군 정찰위성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 중 첫 군집 운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군 정찰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더해지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내용 보충을 위해 군 정찰위성이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군은 4.25 사업의 일환으로 군 정찰위성을 지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4.25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및 종신지역 전략 감시를 위해 군 정찰위성 1세트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우리 군은 2023년 12월 2일과 2024년 4월 8일에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 바 있는데요. 1호기인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은 가시광선으로 촬영해 영상의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 및 표적 열감지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구름 등 기상 조건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인데요. 기상에 상관없이 주 야간 전천 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번 3호기 발사 성공 시 우리 군은 1, 2호기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군집 운용으로 지구를 일일 수십 회 공전해 표적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를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동해안 수온 변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앞서서 YTN에서는 해수온 변화로 인한 동해안 어장 지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동해안 수온 변화는 어족 자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동해안의 해수온 변화로 희귀 해양 생물이 발견되는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래상어는 본래 온대와 열대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강원 동해안에 나타난 건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동해안 수온은 조금씩 더 높아졌고 지난 여름엔 해파리 때 출몰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0년간 전 세계 해수온 평균 상승 온도는 0.52도였습니다. 반면 한반도 연근 해역은 2배가 넘는 1.44도가 올랐고
특히 동해안은 이보다 높은 1.9도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 해수온 평균 상승 온도와 비교해도 한반도 해역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려 심각성을 느끼게 한 보도였는데요. 해수온 변화로 동해안의 어장 지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희귀 해양 생물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이러한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함께 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말하는데요. 국내 갯벌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 식물과 잘피 등이 블루카본에 포함됩니다. 갯벌 등 해안 생태계는 바다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저장된 탄소가 전체 중 50%에 달할 정도로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전 세계 갯벌은 대부분 체계적 보전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내 갯벌은 수산업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전과 더불어 이용에 관한 측면도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2020년 갯벌 등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인 갯벌법을 제정하여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부터 다중센싱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하고 갯벌 주제도 정확도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향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갯벌 관리 보존, 갯벌 공간정보 구축 기술 혁신, 갯벌 환경변화 신속 대응과 정보 활용, 갯벌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독감 급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독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접종하라는 당부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독감이 비상입니다. 지난주 표본감시 대상 병원 300곳에서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73.9명 발생했습니다. 환자 1000명에 7.3명에서 매주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이 수치는 주간 단위로 지난 2016년 86명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올해 독감 환자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독감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보도였는데, 백신 접종과 독감 발병에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했다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백신 접종이 독감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방 효과는 상당히 높은데요. 건강한 성인은 백신 접종으로 약 7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백신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요. 백신 효과는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에 따라 생산한 이번절기 백신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환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만큼 독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가 지원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